결정사에 가입 불가 기준 같은 것도 있던데요. 남자는 뭐예요? 첫 번째는 키 167 이하, 두 번째는 학력이 고졸 이하, 세 번째가 연봉이 4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저희 쪽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네네. 그냥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쵸? 출연하신 지 한 1년 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TV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보다가 오랜만에 한 뵙고 싶기도 하고 네, 그 사이 오랜만에 봤더니 훨씬 더 이뻐지시고. 어머, 감사해요. 그런 멘트 좋아해요. 네. 혹시 그 사이에 또 매칭을 또 많이 했을 때니까요. 네. 지금 현재 2024년은 이제 연말이죠. 지금까지 결혼 상담 경력과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한 지는 5년 차고요. 커플 매니저로 활동한 지는 이제 10년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커플 수를 세보지 않았는데, 이번 해에 한 300상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300상? 네, 그래서 300상이 됐다? 네, 결혼, 성혼까지 해서 사실 예전부터 그냥 방송에는 늘 뭐 400상 이상 이렇게 말했는데 한 700~800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안 세봤어요. 올해 300상 정도면 올해 몇 번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매칭 매니저들이 평균 만남 횟수를 최근에 회의했을 때 들었는데 이번 달에 몇천 건이던데? 만남 건수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만나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매칭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남녀로 칠게요. 각자의 결혼정보에서 가입한 거죠. 여기도 가입하고 저도 가입한 거예요. 매니저 여기 있겠죠. 그러면 보통 소개팅은 주선자가 연락처를 주고 빠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자가 보통 연락을 하죠. 그쵸. 장소를 잡죠. 그렇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결정사에서는 주선자가 안 빠지겠네요. 계속 처음 만날 때까지는. 근데 주선자가 해드리는 역할은 두 분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한 명이 막 리서치 해야 되고 막 어디서 만날지 어디서 볼지 막 이렇게 계속 연락해야 돼.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언제가 편한지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그냥 두 분에게 각자 물어보고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거지. 주선자는 사실 그냥 AI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중간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따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것만 없는 거지. 그냥 편하게 나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분이 연락처는 모르고 나가는 거겠네? 아니요. 연락처는 하루 전날 이름이랑 연락처를 다 알려드려요. 왜냐면 서로 만남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괜찮으면 남자가 여성분한테 다이렉트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주선자 커플 매니저한테 나 좋았으니까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남을 하고 나면 링크가 하나 전송이 돼요. 각자에게. 만남 어땠는지, 매칭 매니저 안내는 어땠는지, 뭐 장소 좋았는지, 애프터 했는지, 매너 좋았는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직접 만나기 조금 애매하다, 직접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애프터 잡아도 되죠. 그럼 보통 만나서 하는 게 사실 차, 밥, 술밖에 없잖아요. 그쵸? 세 종류죠. 처음 만난 사이니까. 주로 어디에서 하기를 결정사에서는 추천을 해요? 안 되는 장소가 있나요? 뭐 술은 안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소개팅 하시는 분들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긴 좀 그러니까 또 지인들도 겹치고 이러니 밥부터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개팅은 이제 밥이나 술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희 회사 통해서 만남하시는 분들은 커피숍에서 제일 많이 시작하고요. 거기서 마음에 들면 2차로 식사까지 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좀 전 그래도 처음부터 밥 먹는 자리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 맞춰서 예약해드리고. 차 마시는 거는 뭐 스벅이나 이런 데는 아닐 거 같고. 그건 아니에요. 약간 호텔 같은 데 있는. 꼭 그렇진 않지만 저희가 예약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곳으로. 왜냐면 그날 갔는데 자리가 없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재밌네요. 그럼 결정사에 이렇게 이제 주선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링크로 준다 했잖아요. 평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 있죠. 평이 좋은 남자, 여자의 공통점은 뭐야?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요. 태도, 매너. 정말 평가는 무조건 매너인 것 같아요. 외모가 아무리 내가 호감을 확 끄는 사람이었어도 그날 나왔는데 자세가 사실 너무 좋지 않거나 매너가 없거나 하면 무조건 어차피 자기랑 잘 안 될 거니까 평가를 높게 주지 않죠. 근데 사실 태도나 매너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도, 너무 높은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너무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있어요. 있구나. 근데 저는 놀랄 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1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10명 중에 미팅을 했는데 내가 그 한 명이 딱 걸리면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일단 평가가 무조건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채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태도와 자세가 노매너인 경우의 예시 하나만. 실제로 더 이상 이러면 미팅 못 시켜드려요 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나갔는데 오늘은 매칭 매니저가 신경 좀 썼다던데 그런 거 안 내요. 뭐 이런 식. 너무 너 나쁘지 않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너무 이쁘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외모가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하면 되는데 매칭 매니저가 신경 좀 썼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거 안 내요. 이거나 아니면 그 스타킹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타킹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갈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미팅 안 되겠다. 아니 뭐 스타킹 패티시가 가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머리 뭐 얼마 전에 하셨어요? 되게 어색하시네요 라던가 이상하다, 잘 안 어울린다 뭐 이런 말들을 아주 가감없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남자인 경우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여자분은 나가서 휴대폰 계속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휴대폰 계속 보거나 아니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쨌든 진행을 하잖아요. 자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모님이 뭐 아는 사람이. 매니저가 그냥 하도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정보회사 뭐 그냥 한번 가입해 봤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나는 여기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일 텐데 그런 자세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그럼 반대로 이거 물어보고 태도나 자세가 그냥 좋아요. 뭐 엄청 좋았다기보다 그냥 정상적이야. 근데 외모가 별로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태도가 자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이 아니 남자분이 나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만날래.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진 않지 않나요? 외모가 만약에 진짜로 좀 너무 심하다 이거면 딱 예의만 지키고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로 결혼한 커플인데 남자분이 그날 2명이랑 미팅을 했어요. 첫 번째 분은 자기 이상형이었고 그 저녁에 만난 분은 이상형은 아닌 외모는 사실 만나기 전에 이분 꼭 만나야 되나요? 했었는데 두 번째 여자랑 애프터 했고 지금 결혼했어요. 이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남 하신 분은 리액션도 너무 좋고 미팅만 나가면 그날 비교가 돼버렸구나.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외모가 이상형이어도 이런 끌림이 또 다르게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하루에 2탕을 시켜주나요? 점심 저녁으로 하면 가능도 하죠. 훌륭하네요. 자, 그러면 혹시 결정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뭔가요? 솔직하게 이거 사실 질문을 보고 좀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자. 솔직하게 별로다. 상대방이. 이 정도 사람은 제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할 때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답은 그래서 그분들을 못 만났잖아요 를 말하고 싶은데 만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연인은 안 됐잖아. 있는 거랑 그렇지. 만날 수 있는 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전에도 만날 수 있었어요. 혹은 제 전 남친보다 못해요. 제 전 여친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전 남자친구랑 결혼 못했잖아요. 그래서 왔으면서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남자 여자 다 포함입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 지인 의사나 변호사를 만난 친구도 있잖아요. 본인이 변호사 의사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거보다 좀 사회적으로 대기업이다 그러면 성이 안 차. 내가 의사 변호사 만나던 사람이야 이게 있더라고. 아니 너가 만난 것과 너가 의사 변호사인 건 아닌데. 그래서 결혼을 그분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남자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사가 소개팅보다 좋은 점 나쁜 점은 뭔가요? 저도 소개팅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결혼정보회사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아직.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나? 실제로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좋은 점은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소통을 해서 어떻게 연락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그것도 피곤해요. 그쵸. 사실 초반에는 사귄 사이도 아닌데 썸을 탄 것도 아니고 아직 본 적도 없는 사이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다 덜어서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개팅을 한 명 받으면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3-4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풀이 있고.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한 매니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 확실하게 솔직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뭐 이 부분 알고 있니? 근데 건너 소개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집은 있단데 자가인지 뭐 전세인지 그것도 모르고 월세인지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재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개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는 이미 다 알고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 뭘로 인증하시죠? 어떤 거 인증하시죠? 정확하게 인증하는 거? 저희 기본적으로 신원 인증은 혼인관계 인증.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갔다 오셨는 게 확실한지. 두 번째 가족관계 인증. 말씀해 주시는 가족 사항이 맞는지. 세 번째 학력 인증. 네, 그 학교 졸업한 거 확실한지 혹은 중퇴라도 몇 학년까지 다닌지까지 다 인증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재직. 연봉,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랑 뭐 정말 표준과세 증명까지 다 받으니까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자산 인증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거를 뭐 상대방 분한테 100% 오픈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하게 신원이 확인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증하고 만남을 하실 수 있죠. 야, 이거 인증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깔끔한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모두가 서로가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검찰 조사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이거는 확실하게 인증을 하고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인증이 된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뭐 고민이 된다거나 알아봐야 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결정사 가입비랑 그다음에 뭐 사례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있고 성혼 사례비라고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 주시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쨌든 있는 회사인데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가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잠깐만요. 실제 업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 이진 회사가 똑같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가입비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가입비의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가입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거는 무조건 당연해요. 그래서 똑같은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상형이 저는 학교는 대학교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직업은 자기 일 잘하고 있으면 되고 남자 키는 170만 넘으면 돼요 하는 분이 그럼 가입비가 좀 낮을 거고 어떤 분은 그게 스카이에 뭐 의사만 원한다. 당연히 이상형 난이도가 다르니까 가입비가 같을 수가 없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상이 까다롭진 않고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분처럼 저는 키가 너무 작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남자는 안 까다롭죠. 2개밖에 안 보죠. 뭐 이쁘냐.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상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남자 여자가 나눠지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 거를 이제 다 깠어요. 뭐 자산, 학력 다 깠어. 내 걸 다 까는 사람들의 심리는 반대로 나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커플 매니저한테.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전 남자고 여기 여성분이니까 이제 각자 이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디까지 물어봐요. 궁금해요. 예를 들면 남자라면 이제 평소에는 소개팅 받거나 할 때 그리고 이쁘면 좋고 뭐 착하면 좋고 뭐 하다가 또 계속 물어보다 보면 몸매도 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정사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상형보다 깊이 사항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상형은 남자나 여자나 다 좋은 게 좋아요. 그렇죠. 예쁠수록 좋고 뭐 여성분 나이도 뭐 어리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뭐 연봉도 높을수록 좋은 거라서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다 좋으면 좋은 거니까 최저 기준치를 한번 물어보는 정도인 거고요. 그거 외에는 깊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알려주세요. 남자의 여자 깊이, 여자의 남자 깊이. 깊이 사항이요? 보통 깊이 사항은 종교적인 부분이 걸리는 이건 뭐 서로가 다르면 그렇죠. 본인이 기독교가 독실하면 저는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은 배제해 주세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혹은 자기가 무교인데 상대방 신앙심이 너무 독실하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교니까 종교 있는 건 되는데 너무 독실하면 좀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을 깊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흡연하시는 분은 제외예요. 전 재혼은 싫습니다. 혹은 뭐 학력은 이 이하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깊이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통. 여성분은 남자의 뭐 탈모를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라기보다 탈모는 전부 좋아하시진 않아요. 솔직하게. 저는
머리숱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탈모에서는 남성분이 힘내십시오. 저도 탈모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그래서 약도 드시면 되고요. 네네. 관리를 하면 먹으면 되는데 멈춥니다. 진짜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하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탈모가 무슨 죄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면 됩니다. 뭐 외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러면 남자는 혹시 여성분 깊이 하나 정도 똑같이 밸런스 맞춰야죠. 너무 뚱뚱하면 싫어요 하는 경우 많고요. 문신 있으면 싫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신은 양쪽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데 뭔가 여성분의 문신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미지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뚱뚱한 것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예를 들면 여성분은 저도 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적당한 체중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날씬한 것보다는 좀 체격이 있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어깨가 좁은 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도 우리 사실 실제로 연예인분들 보면 다 말랐는데도 어깨가 다들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체격이 좋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자, 그러면 결정사에 가입 불가 기준 같은 것도 있던데요. 제가 대표님 영상 찾아보니까 남자는 뭐예요? 제가 가입 불가 기준을 방송국에서 하도 얘기하라고 해서 사실 가입 불가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소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입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게 자극적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 어쨌든 이성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 167 이하, 그러니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두 번째는 학력이 이제 우리가 표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고졸 이하. 세 번째가 연봉이 4천만 원 이하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한 가지까지는 괜찮고 한 가지는 괜찮죠. 키가 작아도 연봉도 높고 자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외모도 좋으시면 사실 전혀 문제는 없고 학력이 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이미 나머지 뭐 연봉이 높거나 그쵸. 사회적으로 다 입지를 다져 놓으시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낮아도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외모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두 가지 이상 포함되면 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 상대로 매력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저희 쪽에서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받고 중개를 하는 결정사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사실은 다 받고 싶어요. 돈 준다는데 그렇지만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성을 매칭할 수는 없으니까. 저 안 그래도 그 영상 보면서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반대쪽 여성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뭐예요? 이거 있을 건데 얘기를 안 했더라고 분명히. 여성의 가입 불가 기준은 그냥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가입 불가 기준 여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왜냐면요. 여자가 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기한 시장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지금 20대, 30대, 40대 미혼의 남자들이 수가 더 많아요. 수 자체가. 수요 공급. 네, 개체 자체가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입 불가의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여성도 이성을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가입을 안 받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뭐예요? 이상형이 저기 하늘에 있으면 비용을 많이 낸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힘들어요. 그러거나 사실은 처음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딱 한 번 제가 가입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한 분이 있는데 치아가 완전히 다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게 심각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강 구조에서도 문제가 뭔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시지 말고 교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아 관리부터 병원부터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교정소에서 가입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 알죠. 다른 회사에 다 알죠. 혹시 그럼 그거는요? 제가 대표님하고 다른 결정사 대표님이 나온 영상을 보고 봤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사 어쨌든 이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애가 목적이 아닌 거니까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분은 결정사에 가입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결정사까지 찾아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출산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정사까지 찾겠다는 남자분은 그래도 2세를 원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리적인가요, 이거? 실제로 예전에는 딩크 선호를 하시는 분은 저희도 가입을 안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 요새는 워낙 많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본인이 주관이 확실하면 이성을 소개해 드릴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성분은
출산을 원하지는 않은 분이세요라고 분명히 인지를 해드려야 돼서 네네. 사실은 남성분의 입장에서 결혼정보회사에 오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의 자리가 입지가 다져진 분들은 출산을 보통 생각을 하세요. 자녀 계획을. 좀 더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과는 매칭이 쉽지 않으니까 네. 대상자가 많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본인의 대상자가 많이 없다. 결혼을 하면 다들 출산을 생각하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죠. 아까 남성이 결정사 가입 불가 기준은 좀 더 많았는데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듣기로 이건 카더라를 이제 검증받는 건데 결정사에 가입하는 거는 남자분들은 돈이 많거나 변호사, 의사, 판사, 특히 검사 이런 분들은 알아서 연락이 막 되고 나면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을 막 돈을 써가면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요청 오고 초대 오니까 가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더 결혼을 뭔가 돈을 써서라도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는 남자가 능력이 있거나 뭐 조건이 괜찮으면 좀 우위에 있는 경우 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냐면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방을 잡거나 술 같은 걸 하면 여성분들은 그 입장료 같은 거 거의 제가 알기로 안 내는 걸로 알거든요. 너무 옛날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남자가 너무 많거든. 그렇죠. 예쁜 여성을 만나고자 하는 맞아요. 남성분들이 알아서 돈을 그렇죠. 써서 네, 방을 잡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근데 결혼시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좀 더 나이트클럽이랑 완전 반대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가요? 남성분들은 네. 저희 회사에 상담을 할 때 네. 여기에 남자가 더 많죠. 라고 말을 하고 여성분들은 상담할 때 여기에 여자가 더 많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가입하는 수는 비슷해요. 네. 수는 비슷한데 근데 미혼인 남자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가 비슷하다는 건 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보다 뭐든지 뛰어난 분을 찾으려고 하고 맞아. 그거를 어깨용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향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는 분은 없어요. 꼭 조건이라기 떠나서 외모라던가 네. 나이라던가 좀 더 다양한 분을 소개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내가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풀보다 좁아요. 왜냐면 다 상향을 원하니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다 피라미드 구조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높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적어요. 세상에서 적어요. 그분들은. 명쾌한 분석이십니다.